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3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 주식 투자 책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어떻게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한 중요한 투자 원칙 3-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펀드 운용 방침인데요. 마젤란 펀드의 운용 목표는 5가지 카테고리 1. 중소형 성장 주식 2. 실적 호전 예상 주식 3. 불황기에 있는 경기 민감 주식 4. 고율 배당 주식 5. 실질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 등으로부터 발굴된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 원금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소형 성장주나 실적 호전 예상 주식은 많이 투자를 하는데 불황기일 때 경기 민감 주식을 사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질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도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터 린치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상승하지 않으면 그 주식에 대해 변명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젤란 운용 초기에는 몇 달간 보유했다가 너무 일찍 팔아버린 주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더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특정 종목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화되는 회사라면 그 종목에 지속적으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래 보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에 사서 곧 $10에 팔았으나 2년 뒤에 $70로 치솟아 단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페더럴 익스프레스 주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종목들을 아주 적은 차익만을 남기고 놓쳐버림으로써 나 자신이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 주기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고 말았다. 피터 린치가 즐겨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워렌 버핏이 자신의 보고서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젤란 펀드가 4년 연속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전 주식의 3분의 1이 상환되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뮤추얼 펀드에서조차도 주주들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특히 주주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즉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그것을 못 참고 조그만 이익을 보고 팔아버리고 또다시 그 주식이 올라가면 고점에서 사서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또 떨어지면 그때 떨어진 낮은 가격에 팔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자신이 생각보다 매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에 연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분석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때 회사명, 현재 주가, 그리고 자신이 들은 정보 등을 한 줄에서 2줄 정도 걸쳐 요약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수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피터 린치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로 간단 명료하게 초등학생도 실증을 내지 않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야말로 사업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분석가들은 주당 25센트 하는 주식이 10년 후에 $25까지 상승한다면 어떻게 맨 처음 발굴하였는가를 뻐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가가 $5, $10, 그리고 $15가 되었을 때 2차, 3차 분석 보고서에서 그 논리를 강화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최초의 매수 권유 논리를 금방 잊어버린다. 더욱이 그 종목에 대해 한번 추천한 이후 추가 추천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상승 곡선을 타면서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저가에 발굴해서 싸게 샀다면은 그 주식의 성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0배, 100배 되는 주식을 사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피터 린치가 선호했던 종목 중 상당 부분은 서로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영업 전망도 상당히 밝은데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감히 사려 하지 않는 종목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감히 사려 하지 않는 종목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싸게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은 우리 재산의 10에서 30%가 투매 현상으로 날아가 버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재앙이 아니라 헐값에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이런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할 때 주가 대폭락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많은 상환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주식을 샀어야 하는 그 순간에 매각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펀드의 성패는 주주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주식의 성패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주들의 감정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할 때 손해를 본 주식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날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은 내재 가치가 악화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입하면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피하려 했다. 비록 10배 이상 오른 주식 수보다 손해본 주식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부실화되는 기업을 추가 매수하지 않았다. 주가가 춤을 추더라도 부실 기업의 정상화에는 베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그 주식의 내재 가치가 악화되거나 그 주식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악화되면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식은 그게 확인이 될 때, 즉 내재 가치가 악화되는 게 확인이 될 때 손실이 났더라도 팔아버리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터 린치 주식 투자 책에서 마젤란 펀드의 성공 원칙과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